추석은요, 명절 고향에서 가족 만나는 기쁨도 크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으라차차차차차차 추석 연휴 의료상담 건강의 모든 것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민승기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승기입니다. 네네네. 자, 이 명절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줌 참거나 이런 걸 많이 참아서 이 비뇨과 이쪽 관련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증가한다는데 어떤 질환이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방광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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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우신염도 있잖아요. 신우신염은 거의 대부분 방광염이 온 이후에 네네. 치료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네네. 한 2, 3일 후에 나타나는 게 신우신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오래 뭐 9시간, 8시간 이게 앉아 있다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거 등등 또 뭐 걱정이 되죠. 바로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증상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자, 우선 방광염은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고 어떤 증상입니까? 보통 이렇게 명절 후에 여성분들 방광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네네. 되게 이제 방광염도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조건일 때 소변을 굉장히 오래 참았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잘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명절 이후에 일하시고 이동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고 또 이렇게 차가 막히니까 소변을 많이 참으시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몇 번 했다고 생기진 않는데 이게 지금 반복되다 보면 생기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방광염도 약간 체질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체질적인 문제다. 네네.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은 잘 안 생기는데 또 잘 생기는 분들은 굉장히 재발이 잘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소변 많이 참는 경우, 또 이제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경우. 근데 네. 맞아. 물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좀 걸릴 수가 있겠고, 증상은 이제 이 방광 쪽이 좀 아프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뭐가 나타나죠? 급성 방광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네네네. 소변 볼 때 굉장히 아프고 찌릿합니다. 네, 배뇨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막 심각하진 않더라도 약간 오줌 눌 때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 이 느낌이 좀 예전하고 좀 건강할 때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면 그게 전조 증상입니까? 네네, 소변 볼 때 굉장히 찌릿하고요. 네네네. 좀 맵다 그럴까? 네네, 맞습니다. 맵다. 나인데 그럼 근데 전조 증상인 거예요. 그럼 저도? 남성분들은 방광염은 잘 안 오고요. 네. 전립선염이 조금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나이인가요? 전립선염은 뭐 전 연령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여러분 건강위해서 오늘 코너 마련했는데 내가 50대부터 그러면 이 전립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까? 전 연령대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주로 나타나는 병이고요. 네. 전립선염은 전 연령대에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절 이후에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오래 참았다. 네. 전립선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 코너 잘 마련했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저는 지금 심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은 내 소개하게 되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광 쪽이 아니라 이제 전립선 쪽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남성분들은 방광염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네네. 대부분이 이제 전립선염. 네네. 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요? 당연히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죠. 이것도 뭐 전립선도 나이가 순전히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음식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가장 중요한 게 노화에 따른, 그러니까 연령 증가에 따른 발생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요. 못 살아. 네, 전립선염은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몸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원인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추석은 고향에서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크지만요,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으라차차 추석 연휴 의료 상담 건강의 모든 것. 이 참 길어서 이거 좀 줄여볼 수는 없는데 또 이 타이틀이 또 어쩔 수 없어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 보험위원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늘 이태연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현입니다. 네. 네. 이태원이 아니라 이태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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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딜 가시나 이런 저기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기시입니까? 제가 요새 최근에 여러 가지 의료계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붙었는데요. 저는 네.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정형외과. 그러니까 정형외과 닥터신데 네. 의사신데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죠? 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자동차보험위원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그러니까 회장님이시네? 네. 정형외과 정형외과에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자동차보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잘 됐네요. 예, 났을 때 치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오늘 잘 만났네요. 예, 딱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정형외과에 오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관절질환이니까. 그거 되게 중요해요. 다치고. 예. 그래서 같이 자동차 보험위원회에서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좀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가 아프다든가, 네. 아까 뭐 손목이 막 돌리고 좀 뻐근하다든가, 목 뒤쪽으로 거북목처럼 이게 그렇죠. 또 돌리게 된다든가. 이 명절 지나고 되면은 많이들 병원 찾죠. 예. 아까 근데 일부에서 잠깐 제 얘기 잠깐 하셨죠. 네네. 제 허리가 나갔다. 네, 나간 건 아니고요. 허리는 네. 들어와 있는데 네네. 제가 나갔다 허리가 들어왔답니다. 아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딱 이 오늘 같은 상황에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다쳤다기보다 10년 전에 네. 저도 이제 추석 때 친척들 만나러 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요. 안면도로 가게 됐거든요. 긴데. 예. 근데 차가 정말 너무 막히더라고요. 와. 내려가는데 한 5시간 걸렸는데 네. 한 거의 안면도 다 왈 때쯤에 허리에서 뭔가 뜨끔하더라고요. 느낌이 예, 뜨끔했어요. 뜨끔. 그래서 뭐 허리가 좀 놀랬구나 하고 이제 다음 날 일어났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엉치 다리도 좀 뻐근하고 병원 가봐야죠. 의사시구나.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느낀 게 이렇게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되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일반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들께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거를 들거나 아니면 갑작스레 뭐 돌리거나 이것도 아닌데 장시간 운전만 하더라도 이 디스크가 나갈 수가 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김대중 씨한테. 네네네. 이 허리 관절이 네네. 우리 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허리 쪽이 가장 편안한 자세는 글쎄요. 엎드려 있는 자세? 예, 비슷합니다. 당연히 누워 있는 자세겠죠. 그렇군요. 누워 있는 자세. 우리 동물들은 허리가 서 있지 않고 펴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디스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우리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부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디스크가 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뭡니까? 앉아 있는 자세. 우리 근데 대부분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네네네. 우리가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에 허리, 특히 요추의 부담이 1.5배에서 2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잘 앉아 있어도 서 있는 것보다 일단 1.5배의 무리가 가요. 그런데 후부정하거나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2배 이상의 허리 디스크의 부담이 가거든요. 서서 하려고 지금. 진짜 우리 실제로 일할 때 이 테이블 높여서 서서 일하는 분들 계신 거 아시죠? 사무실에서도. 요즘 저 책상이 데스크가 올라갔는 스탠드 데스크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네. 나는 왜 의자를 뺐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일단 허리 디스크, 특히 요추에는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자세로 제가 5시간을 안면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안면마비까지 왔나요? 허리 주위 근육이 약해지면서 디스크가 압박이 심해지니까 디스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석 명절 상황에서 이 허리에 대한 부담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얼마 만에 한 번씩 좀 허리를 갖다 좀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이 어쨌든 허리라든지 관절은 한 자세로 오래 있다. 이것이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세가 안 좋다. 그렇죠. 네네네. 자세를 자꾸 좀 변경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운전석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운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자세를 바꿔주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막힐 때는 의자를
약간 세웠다 눕혔다. 아, 세웠다 예, 눕혔다.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네. 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은 이제 요새는 자동 미션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네. 발 대신 왼쪽은 좀 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발을 자꾸 꼼지락거려요. 구부렸다, 폈다. 아, 왼쪽 발가락을. 그럼 약간 양반다리처럼 해줬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7314님이 아까 문자 왔는데 차 타고 가다 보면 다리가 저려서 꼭 양반다리를 해야 편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예, 이게 딱 그거네요. 예. 좋은 거예요? 이게 차를 타고 오래 간다는 건 아까처럼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디스크에 이제 압박이 가죠. 어. 그러면 이제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뒤에 신경을 어. 자극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려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팔베개 오래 있으면 팔 저린 것처럼 네. 다리가 저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양반다리 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그러니까 고관절을 약간 변형시켜 주면서 허리에 대한 자세를 좀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다리를 한쪽을 하게 되면 네. 허리가 약간 이 굴곡이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구부정한 것보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 대한 압박이 조금 풀어지면서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요때 명절 때 컨트롤 못 해가지고 명절 이후에 이 병원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요. 고지혈증은 이제 지자가 들어가니까 아마 기름과 연관이 되지 않나. 고지혈증이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네. 너무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고가 이제 높다. 높다. 네. 그 지혈. 그러니까 혈액 중에 지질, 기름기가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공단 검진에서도 네네. 고지혈증 수치는 기본적으로 체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보면 뭐가 수치가 높고 뭐 어떤 거는 또 낮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이제 다가오시지가 않을 건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뒤에 말씀드린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지혈증 혈액에서 단순히 이제 기름기가 많이 좀 높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 가지고는 합병증이 진행될 때까지는 어디가 아프시지가 않거든요. 네,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고지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체내 성분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말보다는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하는데 내 혈액 중에 지질 성분이 이상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뜻이 있다? 예,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셨을 때지만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예,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은 것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좋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더 넓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료 보실 때나 네. 검진하실 때 고지혈증이라고 나와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고지혈증, 고혈압. 근데 사실 이제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나 참. 9985님,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치료는 안 되나요? 고기 잘 먹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그죠? 네.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아마 이제 드신 후에 최소 한 달에서 2달, 3달 이내에 피 검사를 다시 해보시게 될 겁니다. 약을 네. 이제 시작하셨으면은 그러면은 그 4가지 수치,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요런 수치들이 총 콜레스테롤 요 수치들이 좋은 균형으로 맞춰지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예쁘게 됐을 때 내가 심장하고 뇌가 보호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이제 잘 먹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식습관에서 이제 고지방식은 조금 피하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고기를 안 드시거나 단백질을 안 드시거나 이런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를 과용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혈관에는 더 안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고 특히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중성지방 부분은 그리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부분은 운동이 이제 그 수치를 좋게 만드는 걸로 연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볍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식은땀이 좀 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약 드시는 거를 젊으신 분들은 좀 중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아우, 약 안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 네. 그래요. 평상시 좀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상담해 주신 4121님이
감사합니다. 이해가 쏙쏙 잘 되게 설명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 고혈압은 이거 참 고지혈증도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거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매번 그 시간에 먹는다고 챙기는데 이 못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약 효과가 뭐 24시간 간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고 혈압을 또 매일 아침마다 이거 또 체크를 해서 혈압도 수첩이 있잖아요. 적는다고는 하는데 또 거의 또 못 적게 되고 또 높게 나오면 또 하루가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참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이 고혈압, 고지혈증은 관리를 잘 하시면은 오히려 수명을 기존보다 길게 해주는 지름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또 마취통증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목이 아픈 게 다 손목 터널 증후는 아니고요. 이제 손목에 이제 물이 가는 상황에서 손목에서 이제 신경이 자극돼서 손끝으로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요. 그냥 손목 자체가 아프면 자체가 아프면 손목 관절 주변에 좀 무리가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손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그 손목 주변에 이게 무슨 혹 같은 게 이게 쭉 튀어나와 있어요. 그걸 제거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갱글리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활액막이나 이런 부분이 염증으로 부은 겁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힘줄 주변에 얇은 막이 있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염증이 되면서 좀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맛있게 먹던 이 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이 이거 한 곳에만 계속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무리가 간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면 손목뿐만 아니라 또 허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앉아서 이게 옛날에는 이런 식탁 문화가 아니어서 그냥 양반다리나 이 쭈그리고 앉아서 신문지 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어깨, 허리도 무리가 가겠죠. 그렇죠. 이제 뭐 주로 이제 이런 명절 후에는 당연히 뭐 여성분들은 갑자기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반복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손목이라든가 뭐 어깨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통증 때문에 많이 오고 또 물론 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 통증으로도 많이 오죠.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뭐 차를 많이 모니까 허리에 무리가 많이 돼서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또 장시간 운전하니까 어제도 그제도 계속 이제 장시간 운전하면은 허리 척추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맞아요. 자, 우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7397님이 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양쪽 어깨가 아파요. 피곤도 하고요. 뭐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어깨 통증도 대표적인 유형이죠. 요거 어깨 통증은 뭐 이게 만져보면 딱딱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걸 계속 주무르는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 통증하면 흔히 이제 지금 어깨를 이렇게 만지시잖아요. 이제 승모근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어깨 관절 주위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모근은 당연히 뭐 일을 하다 보면 어깨를 자꾸 이렇게 들게 되죠. 들게 돼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운전을 많이 하거나 미세하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지속적으로 승모근이 긴장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이미지를 좀 보면서 어깨 힘을 좀 이렇게 빼는 자세 이런 게 되게 의외로 중요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허리 통증인데 어깨 통증을 했고요. 네, 허리 통증인데 명절에 발생하는 허리 통증 원인은 장시간 운전 아까 그걸 하셨고 요거는 그러면 가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로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제 허리 통증 우리가 이제 평상시보다는 이제 명절 때 바닥에 앉아서 일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허리가 오래 구부려 있다든가 쪼그려 있다라든가 이렇게 양반다리로 하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또 이제 남성분들은 또 장시간 운전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면 좀 더 이제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허리 통증 심하신 분들 장시간 운전뿐만이 아니라 자다 일어나거나 뭐 아침마다 아프다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는 이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너무 심하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셔야죠. 근데 이제 모든 통증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몇 가지 이제 관리하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이제 오래 앉으시면 안 되고요. 오래 앉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앉았다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시간을 정해서 네. 주기적으로 이제 일어나서 허리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좀 권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다 보면 허리서부터 이제 골반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사이사이 좀 강화해 주면 이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벽을 잡고 다리를 뒤로 드는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골반하고 허리 근육을 좀 자극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 관리법을 제가 흔히 진료실에서 하는 걸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 허리 통증 관리법 요거는 뭐 그 저기 남녀노소 요즘 젊은 분들도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우리 네네. 어머니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허리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죠? 예, 뭐 이렇게 말씀으로 다 드리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네.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이제 30분 이상 앉지 마시라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벽을 잡고 다리를 뒤로 드는. 그럼 저는 지금 2시간 생방을 지금 연휴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 2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거는 지금 저한테 굉장히 지금 척추에도 관절에도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진작 얘기하시. 예, 그래서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일어날 때 미리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허리 들기 운동을 좀 권합니다. 꼭 허리 하시라고. 들기? 예,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다가 허리만 살짝 드는 거. 예, 엉덩이와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오. 그 자세가 허리 길이끈을 이렇게 자극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운동을 또 꼭 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골반 근육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골반 근육이 약해지는데 네. 골반은 이제 허리를 받치는 디딤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반 근육을 언제나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근육 푸는데